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공명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또 금요일날 휴장이기도 했고 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공부했던 내용인데, 주식시장이든 뭐 부동산 시장이 됐든 선물 시장이 됐든 우리가 가장 사실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사는 거잖아요.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그 우리가 진입하는 그 타이밍을 가장 많이 고민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항상 하는 고민이지만, 그래서 한때 여러 가지 투자 저서라든지 유명하신 분들, 워렌 버핏 할아버지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투자의 고수들이잖아요, 대가들. 그런 분들의 서적이나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과연 싸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타이밍에 진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나는 아는 것에만 투자한다 라는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았었는데,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시장을 오랫동안 경험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그 말의 의미를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만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예요. 내가 모르는 것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즉슨 조금 생각해보면 내가 모른다는 것,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면 사실은 누구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저는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뭐 이야기를 전달한다든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모든 개념과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떤 누군가한테 전달함에 있어서 상대방도 내가 지금 습득하고 있는 지식이나 이해도만큼 그것을 그대로 나만큼이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안다라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장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저렴한 때에 매수를 하는 것인지, 또 지금 어느 타이밍에 팔아야 굉장히 좋은 비쌀 때 판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라는 것이고, 그 근거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자기 툴 안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어주셨던 예시가 있었는데, 야구에서 타자가 유명한 타자인데 그 타자는 본인이 그 좋아하는 공이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뭐 타점, 9점이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공이.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잘 치고 잘 아는 포인트에만 오는 공만 노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어떤 연습을 많이 했고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잘 치는 그런 구질에 또는 포인트에 오는 공만 노려서 치더라도 높은 확률로 그 타율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다양한 포인트들의 공을 다 칠 줄 안다면, 많이 칠 줄 알면 알수록 타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 내가 잘 모르는 것,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확실하게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확실히 잘 치는 그 공이 날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공을 확실하게 쳐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선물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을 예를 들면, 주식시장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투자 방식에 따라 또 투자 스타일에 따라 저는 이게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10년 경기 주기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경기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크게 상승했다가 또 크게 하락했다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큰 경기 순환 구조에 따라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싼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은 경기가 이렇게 하락할 때 하락 국면에서 최저점의 영역대에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의 매수 타이밍이겠죠. 물론 그 하락 타이밍에서도 가장 낮은 저점을 꼭지점처럼 정확하게 딱 잡아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도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뭐 정확히 저도 확인해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싸게 산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기 순환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경기가 지금 하락 국면에 있고 또 그 국면에서도 이제 내가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찾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겠죠. 지금이 싼 가격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이 가진 그 투자 스타일에서 싼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락 국면이니까 지금도 싼 가격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이 되면 더 내려갈 수 있는가? 또는 이 가격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경기 상황에서 더 이상 내려갈 확률보다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가?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라든가 또는 확률들, 본인들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확률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정되는 매수 포인트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설령 그런 매수 포인트에서 매수를 들어갈지라도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 타이밍에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시장은 더 하락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손절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항상 시장에는 100%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매매 전략이 맞지 않았을 경우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확률로 이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 이 정도 확률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입을 했다면 그 진입에 맞는 손절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 손절 폭을 계산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 예시를 들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죠. 우리가 스스로 혼자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에는 또 정보도 굉장히 많고 고품질의 정보를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 뭐 지금보다 더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요소는 금융위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상황에서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락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은행들도 파산을 하고 또 그것이 뭐 어디서부터가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금융적인 시스템 문제가 일어나서 금융위기,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그런 정도의 위기가 오지 않으면 시장이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매수를 들어갔다면 내가 손절을 설정해놓고 그 손절이 됐을 때 그 다음 상황을 또 보고 다시 진입 타이밍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항상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손절가를 항상 적절한 손절을 설정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또 내가 판단한 또 내가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진입 타이밍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낮은 영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어떤 확률, 그런 확률이 상승할 확률보다 높은가 적은가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 지금이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개념에 속하는 가격대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공부와 또 자기만의 데이터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이 필요하시겠죠. 뭐 아무 때나 그냥 들어가서 일단 손절하고 내려가면 뭐 손절하고 또 데이터 쌓고 이러기에는 우리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시장들을 보면서 그러한 시장에서 내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손절을 설정해 놨으면 수익이 됐을까, 또 이런 것들을 지나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서 어떤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만드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꼭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또 뭐 부동산도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도 지금 이제 하락 시기에 접어들어서 막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뭐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럼 과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면 싼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금리도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도 금리가 낮은 상태면 내가 그 주택을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억의 비용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주택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1억의 비용만 들여서 살 수 있던 집이 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라는 것이 올라감으로써 내가 그 주택을 구매하는데 똑같이 1억이 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싸진 게 아닌 거죠. 사실 가격이 뭐 똑같은 거죠. 사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내가 그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리고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싸게 산다라는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잘 파악하셔서 싸다라는 그 가격의 근거, 확실한 근거, 확실하다기는 그렇고 높은 확률의 근거를 만들어줄 그런 요소들을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와 요소들을 파악하기 쉬운 스타일, 형태의 전략, 매매 전략일수록 거래하시기가 쉽고 대신에 그러한 요소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전 점점 더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서 경기순환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물론 더 어렵기도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단타, 짧은 시간에 짧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짧은 순간의 움직임에 에서 싸고 비싸고를 파악하려면 굉장히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할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큰 흐름일수록 우리가 더 크고 더 중대한 어떤 더 강력한 요소들만 이제 큰 축으로 해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면 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변동성의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많이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면 내가 싸게 사는 가격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짧은 단타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해외 선물이 쉬운 시장은 아닐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위주로 보통 거래를 하신다면 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모두 파악하면서 정보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해외 선물 시장에도 전략,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 거죠.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기술과 기법을 만들어서 거래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해외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또 오늘은 사는 거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저도 앞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철학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고민,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제 어떤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좀 단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투자 고수분들이나 대가분들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그 숨은 뜻을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내가 어떤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시장에 와 있고 또 그 시장에 싸게 저렴하다라는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상황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신다면 아마 감정적인 투자, 뭐 예를 들어서 옆집에 누가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누가 옆집에 사서 이득을 봤으니까 나도 지금 얼른 빨리 안 들어가면 나도 수익을 못 내겠구나 라는 이러한 조급한 감정 매매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자신만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한번 생각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두서없는 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